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풀었던 거를 다는 아니고 간단히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를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너네가 100%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나랑 지금 이게 오늘이 몇 주차니? 4주차인가? 네 번째 수업 했잖아. 그럼 수업 한 3-4번 해서 수능 필로를 2학 중등부가 푸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애초에 너네가 완벽하게 이거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다만 배웠던 거 수업 시간에 문제들을 막 풀잖아. 그럼 그 풀이 과정들을 최소한 집에서 한 번씩은 써보는 거는 해야 돼. 한 번씩 써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건지 이런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지. 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일단은 뭘 하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용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F&A 관련해서 가볍게 마무리를 좀 짓고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갈 거라서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1번, 2번, 3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는 뭐야? 속력, 속도, 가속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내가 원하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과정인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A는 속력 V로 원점을 지납니다. 그 순간 B는 처음에 속도가 정지했다가 이제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간 1번에서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구간 1번, 구간 2번, 구간 3번이라고 잡아져 있는 거는 결국에 뭐에 묶여 있는 거야? 구간 1번이면 거리가 얼마야? 구간 1번의 거리가 얼마야? L이야, L. 구간 2번의 거리가 얼마야? 3L이야. 구간 3번 거리가 얼마야? 5L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A의 움직임을 내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처음에 속력을 얼마로 시작을 합니까? 세로축이 속력에 해당하게 돼요. 속도고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속력. 근데 이게 속력이라고 하나 속도라고 하나 상관은 없는 게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 상황이잖아.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처음에 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 V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V의 속도로 V에 제로를 붙일게. V의 속도로 갑니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안 변하고 속도가 똑같이 갈 거 아니야. 우리가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때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만큼이다고요? L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속력 시간 그래프에 그래프 밑넓이에 해당하게 되는 게 L이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A에 관해서 조금 더 해볼까? A에 관해서 2번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거야? 속력이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 근데 여기서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 다음에 구간 3번 봐. 3번의 속도가 운동이 다시 어떻게 돼? 3번의 운동이 다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A는 1번의 등속도 2번 구간을 등가속도, 3번 구간을 다시 등속도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끝났을 때 A의 속력이 얼마야? 5V래. A가 다시 봐봐. A가 속력이 처음에 일정하다가 등가속도 하는 순간에는 속력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속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A가 속력이 증가하고요. 다시 마지막에 등속도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속력이 감소하고 다시 등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A가 X9에 끝나는 점을 지날 때 속도가 5V래. 문제에서 A는 4L에서 9L까지 그러니까 구간 3번을 지날 때 속도가 계속해서 얼마야? 5V야.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A가 속도가 증가해서 이때 속도가 얼마가 돼? 5V0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A의 움직임의 그래프라는 거지. 대략적으로. 괜찮나요? 어떤 상황인지 조금 느낌이 오니? 그리고 나서 각각의 구간마다 이동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구간 A가 V0의 속도로 L만큼 가는 데 시간이 있겠죠? 그 다음은요. 여기가 구간 1번을 지나는 거고 여기가 구간 2번을 지나는 거잖아. 구간 2번을 지날 땐 이동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3L이 돼야 돼. 구간 3번을 지날 땐 이동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5L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5L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내가 좀 더 실제 값에 가깝게 얘를 좀 변형을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처음에 높이가 여기가 V0에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의 거리가 L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구간 1번 지날 때야. 색깔 노란색 어딨어? 여기가 구간 1번 지날 때야. 그 다음에 구간 2번을 지날 땐 속력이 변한데 속력이 점점 증가를 해서 얼마까지 변하냐? 5V까지 변한대. 그러면은 요 구간이 구간 어디를 구할 때? 구간 2번에 대한 구간이고요. 이 넓이가 구간 2번은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3L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3L이 된다는 거지. 그쵸? 마지막에는요. 5V의 속도로 쭉 가. 여기는 구간 3번을 지날 때고요. 이때 그럼 이동거리가 5L이 된다는 뜻이겠죠. 사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됐어. 왜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는 이제 문자를 내가 얼마나 잘 쓰냐인 건데 기준이 되는 걸 나는 누구를 잡았으면 좋겠냐? 이 첫 번째 친구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그냥 혼자서 푼다. 나는 이 시간에 1초라고 잡습니다. 근데 너네들이랑 하니까 일단 조금 복잡하지만 의미를 품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여기 시간을 t0라고 한번 해줄게.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이동거리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v0 곱하기 t의 제로가 l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3l이니까 얘는 3v0 곱하기 t의 제로가 되겠죠.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쓰지 말고 중점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좋다고 했잖아. 여기 중점이 얼마야? 3이네. 3v0가 중점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랑 밖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랑 똑같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밑변이 얼마가 되겠어? t0가 돼야겠네. 여기에 시간 또 t0입니다. 얘는요 5v0 t0가 되는데 여기 속도가 5v0. 여기는 그러면 2t0고 여기가 3t0가 되겠네. 이거 괜찮나요? 이거 하는 거? 그래서 A의 움직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A의 움직임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의 움직임이 완성이 되고 시간을 처리해 놓은 상태고요. B의 움직임을 볼 건데 잠깐만 A의 움직임 여기까지 됐는데 잠깐 멈춰놓고 A의 그래프 문제랑 다시 한번 비교 좀 해봐 볼래? A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이거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하여튼 일단 A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와 봅시다. A의 움직임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거는 괜찮죠? 그쵸? 그럼 B의 움직임인데 이게 조건이 이것저것 많아. B는 처음에 사다리를 끊습니다. 등가 속도 운동을 한대. 그쵸? 근데 B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1번 구간을 지날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쓱 지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어디? 1번 구간 지날 때고요. 이때 이동거리는 L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2번 구간의 속도가 어떻게 된대?
등속도래.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평평하게가 됐네. 그쵸?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평평하게 갈 겁니다. 평평하게 갈까요? 평평하게 가. 그러면 요때는 2번 구간을 지났으니까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3L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와 B가 언제 동일까? A가 처음에 출발할 때 B도 출발을 했잖아. 언제 만난대? 어디 구간? 이 구간을 끝났을 때 만난대. 그치? 2번 구간을 끝났을 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속도가 얼마라고, 이때 시간이 얼마야? 2t0라는 거야. 여기는 t0가 아니야. 얘는 2t0가 맞아. 왜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만났다고 하는 거에 물리에서의 의미가 같은 시간일 때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만나는 거잖아. 똑같이 4L만큼의 이동 거리를 2t0만큼 지나고서 달성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게 지금 L이고 3L이잖아. 얘가 이제 2t0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윗변 아랫변 높이 해가지고 하면 막 미지수가 여러 개가 걸리는데 여기서 사실 수학적인 센스가 조금 있으면 좋아. 왜냐면 얘랑 얘는요 공유하고 있는 게 누구를 공유하고 있어? 요거 썼다 지울 거야. 봐봐. 밑변이 공통 아닙니까? 그치? 밑변이 공통이잖아.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를 네모라고 잡고요. 여기를 세모라고 잡고요. 밑변을 뭐 공통이니까 별표라고 할까? 별표라고 잡아볼게. 응? 밑변을 별표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진다. 봐봐. 네모 곱하기 별에다가 2분의 1을 때린 게 L이야. 삼각형 넓이니까. 그 다음에 세모에다가 별을 때리면 3L이야. 그럼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에 3배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네 둘이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2분의 3 네모가 세모가 된다. 3 네모가 2세모가 된다고요. 네모 대 세모는요 몇 대 몇이 된다고요? 2 대 3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인 2t0를 2 대 3으로 쪼개는 거야. 과정을 조금 알겠어? 그러면은 2 대 3으로 쪼개려면 얘가 얼마가 되고 0.8이 되고요. 0.8t0가 되고 여기가 다행이다. 하얀색이 떨어져서 여기는요 1.2의 t0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밑변이 나왔습니다. 높이는요 아까 우리가 v0 곱하기 t0가 L이라면 여기에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 곱해서 L이 돼야 되면은 8분의 그러니까 0.8분의 20 이해되지 않을까? 여기가 봐봐.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별표를 이제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내가 숫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0.8t0 곱하기 별표가 L인데 요게 v0 곱하기 t0잖아. 그쵸? 아 이거 2분의 1 빠졌구나.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얘가 0.4의 t0잖아. 그럼 나는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얘가 별이 되는 게 0.4분의 v0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귀찮은 게 이게 귀찮잖아. 그럼 나는 되거든. 그치? 그럼 0.4분의 v0면은 2분의 5v0네요. 여기 끝에 했을 때가 2분의 5v0가 됩니다. 맞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만 쓰고 있어? 민넓이가 이동거리다. 그것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의 민넓이가 이동거리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계산 과정들을 좀 지우고 정리를 다시 조금 해볼게. 자, 지우고 여기는 다 지우면 됐었으려나? 지우고 나서 다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된 거였어. 여기가 0.8의 t0고요. 여기가 2t0가 되면서 첫 번째 구간이 0.8t0, 1번 구간을 0.8t0로 먼저 통과했고 두 번째 구간은 1.2의 t0로 통과를 한 상황이잖아. 그래프는 처음에 속도가 2v0까지 쭉 증가한 다음에 평평하게 2.5v, 그러니까 2점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요. 여기의 넓이가 L이고 여기가 3L인 거지.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어떻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근데 3번 구간은 이거 있어. 여기 2t제로 통과했잖아. 끝났을 때도 똑같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A가 얼마만큼? A가 t0만큼에 통과했잖아. B도 t0만큼에 통과해야 돼. 여기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뒤쪽은 계산을 해서 안 구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그럼 얘랑 똑같으려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여기가 밑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5일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2.5고요. 지금 보면은 얘네 둘이 같이 좀 연결이 돼야 되거든. 요 사다리꼴이 있을 거잖아. 근데 요 사다리꼴이 얘랑 넓이가 똑같아야 되려면은 가운데 중점을 얼마를 지나야 되냐면은 5v0를 지나는 거야 돼.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도 끝났을 때가 7.5의 v0가 된다고. 요런 거 난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에는 못 푸는 게 맞아. 되게 길게 보고 우리가 수업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런 거를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여기 끝났을 때 속력을 뭐 x라고 잡아.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가지고 풀면 풀리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풀면은 실력이 안 늘어.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 번씩 점프해서 쓱 넘어갈 수 있는 풀이들을 잘 모아놔서 적당한 수준에 써야지 그 1등급이 돼. 입니다. 안 그러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제자리 상태에서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얘는요 0.8t0 동안에 2.5의 v0가 변한 거잖아. 이 친구는요 t0 동안에 얼마가 변한 거야? 5v0가 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정석으로만 풀 거면은 얘를 이제 나눠야지. 그래서 얘가 1대 몇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 5v0가 변할 때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 1.6t0가 걸리거든요. 그럼 얘는요 가속도가 1.6t0분의 5v0가 돼. 얘는요 가속도가 t0분의 5v0가 되거든요. 얘네 둘 비교하잖아.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면은 지금 분자가 똑같지. 분자가 똑같은 애들. 그럼 너네가 봐봐. 이런 게 있어. 2분의 1 대 3분의 1은 얼마야? 3분의 2거든. 통분해가지고 6분의 3, 2 해도 되겠지만 분자가 똑같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 6분의 5 대 7분의 5는요 7대 5거든요 7대 6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가 똑같으면은 분모의 역수비로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거든. 그거를 활용하잖아. 그럼 1대 1.6이 돼요. 얘가 이제 A라면 얘는 1.6이 A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만 완성이 되면은 마무리가 그냥 쉽게 빠져나오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결국 곱씹어 보면은 내가 문제를 잘 읽어서 VT 그래프 그린 거 말고 할 게 없다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빠져. 문제를 잘 읽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은 답이 나와.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내가 막 숫자 처리하거나 문자 처리하는 게 있잖아. 요런 것들이 이제 팁이라면 팁이긴 하겠죠. 조금 무드를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가 이제 수능에 나오면 완전 최고 난이도 킬러 문제. 그러니까 너네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요 정도 선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표인 거기는 하지. 요 정도 선까지가.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 한번 해주고 풀이 과정 따라 쓰는데 한번 의미를 좀 가져봅시다. 이 문제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4번 문제는 우리 F는 MA 하고 있었잖아. F는 MA 하던 거에서 같이 연결되는 거라서 이 문제 정리할 동안에 선생님 화장실 금방 갔다 오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부터 해서 F는 MA랑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내가 몇 번 아마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너네가 믿진 않겠지만 원래 최상위권 친구들은 풀이 과정 다 외워서 푸는 거거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가 다 외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다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도 보자마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게 많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단기간에 안 되는 거거든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 5번 문제. 5번 문제. 5번 문제 어차피 이게 뭐 밑에 있는 답은 필요 없고요. 밑에 있는 답은 필요 없고요. 문제가 짧은 게 타격이 좀 있나? 뭘 구하시는 거 문제일까? 뭘 구하시는 여기 뒤에 있는데요? 아니 이게 문제가 좀 잘렸어. 그래요? 일단 한번 이제 어차피 그래프 그리면 다 나오겠죠.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A가 3V로 기준선 Q를 지나는 순간 B는 저 뒤에서 출발하네. 그쵸? B는 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S에는 동시에 도달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결국에 마지막에 S에는 동시에 도달하는데 그럼 아마 P에서 Q까지나 Q에서 R까지의 거리 같은 걸 구하시오가 아마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쵸? 다시 한번 A가 Q를 지날 때 B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A가 Q를 3V의 속도로 지날 때 B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얘네들은 마지막에 S인 점에는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만 A의 마지막 속도는 V로 끝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보면은 A가 Q에서 R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는 동안에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가 크기랑 방향이 같아. 두 번째, R에서 S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는 동안 A랑 B가 가속도가 크기랑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마지막 정보가 뭐냐면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평균 속력이 3.5V고 6V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키포인트 같긴 하는데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평균 속력이 3.5V랑 6V라는 거. 지금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관련해가지고 등가속도, 가속도 관련해서 문제들을 좀 주두를 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평균 속력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많이 활용을 했었냐면은 가운데 그러니까 평균이 막 내가 들쭉날쭉 지그재그로 됐을 때 평균을 시작점, 끝점 나누고 절반으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요. B부터 볼게요. B부터. 어떤 게 되냐면 B의 운동을 보잖아. 그럼 B는 처음에 속도가 멈춰 있어. 그쵸? B는 처음에 속도가 멈춰 있어. 그럼 처음에 일단 속도가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할 거 아니야. 속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때 뭐 어떤 시간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구간 얘가 P에서 R까지 움직인 거잖아. 그치? 이 표가 P에서 R까지 움직인 건데 이때 평균이 3.5래. 근데 처음에 몇이야? 처음에 0에서 시작이잖아. 평균이 3.5면 끝이가 얼마나 됐어? 7V가 돼. 그래야지 평균이 3.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 평균은 중점이잖아. 다시 이렇게만 마음대로 변하는 거는 시작점 끝점의 절반하면 안 됩니다만 일직선은 중점이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 R에서 S까지는 평균이 얼마래? 6이래. 아니 내가 시작을 7로 했는데 평균이 6으로 끝나려면 점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폭력이 감사합니다. 얘가 어디야? R에서 S까지.
그럼 끝나면 여기가 평균이 6V니까 끝났을 때가 5V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겠어? 요게 뭐야? B의 움직임을 표현한 그래프야. 요게 B의 움직임을 표현한 그래프라고요. 괜찮나요? 저번 주에 한 거 아니지, 문제? 얘가 B의 움직임을 표현한 그래프고요. 저번 주에 한 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냐? 여기의 넓이, 여기 이동거리가 얼마야? L에 해당하게 되는 거거든? 얘가 이동거리가 L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L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이걸 저번 주에 풀었는지 우리 그 그래프 기울기 2배 되는 거 한번 하지 않았니 저번 시간에? 그 문제인가? 자, 봐봐. 이건 한번 1번은 이제 마무리를 좀 보여줄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내가 t0초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울기를 볼 때 기울기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기도 했었지만 조금 더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봐달라고 했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변한 y의 값을 기울기라고 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뒷부분의 기울기는 어떤 느낌이냐? t0초 동안에 얼마가 감소한 거야? 2v가 감소한 게 이 뒤쪽 부분의 기울기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t0초 동안에 EV가 감소한 게 뒤쪽 구간의 기울기야. 그럼 이거를 들고서 A의 움직임을 봐봅시다. A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속력이 얼마나 되겠어? A는 처음에 속력이 3분의 1에 대한 속력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죠? 마지막에 속력이 쭉 감소해가지고 마지막에 얼마로 끝나? 마지막에 V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겠어? A 기준으로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얘도 L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오른쪽에서 L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처리를 하자면 L은 6 V0 T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L은 6 V0 T0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높이가 7V, 5V니까 중점 잡으면 6V0. 이렇게 보조 사각형 그리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지금 내가 그린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곧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L은 6V0, T0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그래프 기울기 관련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처리가 되는 거긴 하는데 자 이건 뭐야? 봐봐. T0초 동안에 EV만큼 감소한 거래. 그럼 반대로 깎고에서 올라오는 T0초 동안만큼은 얼마가 증가하겠어? EV만큼 증가하지 않겠니? 이때 값이 3V가 돼. 그쵸? 또 T0초만큼에 또 EV만큼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때 값이 얼마가 돼? 5V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봐봐. 요 사다리꼴 있지. 요 사다리꼴이 밑변이 2T0고요. 높이가 V0, 2V0니까 3V0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선이 그려지게 되잖아. 얘가 6V0T가 돼. 그래서 이 친구가 L이 되거든. 이거 내가 저번 주에 하지 않았니? 문제? 비슷한 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비슷한 거 이게 그래프 기울기 넘어가서 하는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가 풀이가 돌아. 풀이 몇 가지들이 돌고 돈단 말이야. 풀이 몇 가지들이 돌고 돌아. 그래서 뒤쪽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게 이제 V0의 속도로 2T0만큼 가게 된 거고 그러면 앞에가 얼마? 여기는 3V0에서 5V0까지 간 거잖아. 여기는요 V0에서 7V0까지 간 거잖아.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어? 그러니까 속도가 2V만큼 변했고 얘는 속도가 7V만큼 변했으니까 그쵸? 기울기가 똑같으려면 이때 시간을 2네모라고 했을 때 이때 시간은 7네모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앞에 시간을 2네모라고 했을 때 뒤에 시간을 7네모라고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괜찮나요? 그냥 요 정도까지 마무리.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요거 기울기 앞으로 갔을 때 증가하는 요 경향성 있죠. 요거가 이제 주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천천히 보면서 문제 뽑아내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근데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 얘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4번 문제를 볼 겁니다. 4번 문제는, 근데 4번 문제는 유형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원래 있던 거랑은 성질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내가 F는 M에 관한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면은 4번 문제를 한번 해보고요. 설명을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은 칠판을 한번 보세요. 4번의 경우에는 등장을 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 4번을 활용이 되는 게 뉴턴의 2법칙인 F는 MA를 활용을 하는 거야. F가 힘이고요. M이 질량, A가 가속도.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인 건데 여기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 빗면에 있습니다. 이 빗면에 놓여져 있는 거. 그래서 물리 1에서 이 빗면에 있는 거를 다룰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가 물리 2에 가게 되면은 빗면상의 물체가 움직여. 자, 그럼 우리가 빗면에 물체를 놓으면은 그냥 떨구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떨어지잖아. 그쵸? 기울여 있으면 그냥 떨구는 것보다 천천히 떨어지게 되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친구가 어쨌든 떨어지는 거는 뭐 때문에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요 방향으로 스르륵 밀려서 떨어지게 되는 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건데 중력이 작용하는 실제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중력,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mg의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mg의 중력 중에서 실제 물체 움직임이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는요. 요 방향 성분만 실제 물체의 움직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성분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누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힘의 불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기울기 경사를 더 올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중력이 요 방향이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각도의 영향을 받는 게 보이니까 각도의 영향을 받는 게. 그래서 여기에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하잖아? 그럼 이 세타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쵸? 너네 삼각함수 배웠니? 뭔지는 아니? 이렇게 삼각형의 세타가 있으면은 여기를 A고요, B고요, C라고 한번 해볼게. 코사인의 세타가 요렇게가 코사인의 세타고요.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사인의 세타고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각도인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게 이제 이 빗면의 길이 노란색이 성분이 mg잖아.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a분의 b가 코사인의 세타거든요. 근데 나는 요 성분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a를 쓱 넘기면 b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mg의 코사인의 세타가 돼. 얘는요 mg의 사인의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타 값은 각도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90도가 되면 사인 세타가 1이 되거든.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게 이렇게 딱 서는 거 아니야. 그럼 중력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물리 2 같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에서는 얘를 내가 처리를 합니다. a분의 b가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a분의 c는요 사인의 세타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 3학년에는 요거까지만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잖아. 2학년 레벨에서는 이거를 요 정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냐? 결국 mg의 사인 세타니까 빗면을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요 친구가 질량이 m짜리야. 그럼 m짜리가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mg의 사인 세타만큼의 중력을 받아서 내려갈 거 아니야? 이 같은 빗면에 이번에 질량을 2m짜리를 올려놓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2mg의 사인 세타의 중력을 받아서 내려간다는 거지. 질량이 2배면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질량이 2배면은 여기가 질량이 2배가 되잖아? 그럼 질량이 2배가 되면은 받는 이쪽 빗면 방향에 힘의 크기도 2배가 돼. 요게 포인트입니다. 문제 풀 때 내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빗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빗면 문제를.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그냥 떨어지는 B와 빗면 방향의 A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만 예를 들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림만 볼 거야. 3번의 그림을 보면은 3번 문제, 왼쪽에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그림에 보면 얘네들이 같은 빗면상에 올라가 있죠. 그쵸? 이런 같은 빗면상에 올라가 있는 하나의 통짜 빗면상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가속도가 다 똑같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워져 있는 거라고 해서 문제 풀어도 큰 지장은 안 생기긴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줘 봅시다. 따로 노트 가져온 거 있어? 따로 노트에다가 요 내용을 필기를 조금 해줍시다. 노트 어디? 뒤에다가 써도 돼요. 뒤에다가 써도 됩니다. 요 문제 관련해서 뒤에다 써주고요. 어차피 노트가 있어야지 오늘 수업 내용 할 텐데.
네? 뭐가 속했는지 어떤 거? mg sin 사인의 세타. 세타 기호는 알지? 각도 표현하는 거. 중학교 때도 쓰니? 세타? 세트 안 써요. 세타 안 써? 그럼 뭐라고 써? 각도를? 그냥 각도 X. 아, 각도 x라고 써? 설명을 해줄 거지.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줘. 나는 이제 고등부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얘가 그 S 사인의 이렇게 생긴 거를 각도로 얘기를 해. 각도. 얘는요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저쪽에 있는 거. 여기도 질량 여기 이거. 다. 요거는 잠깐만. 얘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수학 선생님들이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A, B, C를 순서라고 할 때 이거를 막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모양을 따서 여기 각도 보이지? 요러니까 코사인의 세타야 해서 A분의 B가 코사인의 세타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나도 배웠거든 중학교 때. 그리고 사인은 모양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껴놨던 거야. 이렇게 어거지로 꺼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배울 걸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안 배우나? 전선 때려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배우는데 이렇게 이제 막 외우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구석지가 탄젠트는 이렇게 썼거든. 여기 탄젠트 세타는 B분의 S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의 각각의 변에 대한 관계 같은 걸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지금 4번 문제 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4번 문제에 보면은 A랑 B랑 이 서로 다른 빗면에 막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냥 생으로 서 있는 거랑 비스듬하게 서 있는 거랑 다르긴 하는데 이 친구들의 질량에 뭔가 비례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거야. 요게 포인트입니다. 질량이 2배면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이 2배야. 그럼 질량이 만약에 1대 질량이 A 대 B면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도 A 대 B겠네요. 그쵸? 요게 이제 필요하게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 끝에 것만 남겨두고요. 가나다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4번 문제 가나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단원이 바뀌었죠? 앞쪽 단원은 운동에 관한 단원이고요. 지금 단원은 이제 힘에 관한 단원인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가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대. 얘들아 A가 등속도 운동한다고 돼 있는데 어차피 A랑 B랑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번 하고 있는 4번. 3번은 아까 빗면에 있는 거 그림만 봐달라는 거고 4번 문제. 4번의 가의 그림을 보면은 가의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가가. 그래서 이쪽에 B가 달려있고 이쪽에 A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르래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이죠. 맞나요? 근데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받고 있는 힘의 방향을 서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당기는 걸 봐야 되는데 B는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려고 하겠어? B는요.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려고 해. B의 질량이 얼만데? MB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리고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려고 해. 그러면 MB의 G가 되겠네.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은요. 맞나요?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표현을 했을 때 MBG가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A는요. 이렇게 힘을 받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A가 이렇게 함으로 쓸 때 A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근데 얘네들이 등속도 운동을 한대.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가 안 변하는 거잖아. 힘이 있어 없어 등속도 운동하는 거면?
힘이 없는 거야. 등속도 운동하는 거는 멈춰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힘이 있으면 움직인다. 요 멘트가 우리가 물리를 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멘트거든요. 힘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그래서 얼음판에서 썰매가 그냥 쭉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서 썰매가 쭉 미끄러져 가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계속 갈 거 아니야. 마찰이 없이 되게 매끈매끈하다고 하면은 못 멈춘단 말이야. 힘이 없으면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 속도가 안 변합니다.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은요, 총합의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돼? 똑같다는 거야. 얘네들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이게 가의 그림이야.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을 한번 봐볼까? 나의 그림은 이번에 B가 방향을 바꿨어. B가 1로 갔네. 그러면 봐봐. 이쪽 방향으로 A 빗면 힘이 있고요. 그쵸?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있어? MB에 G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얘는 둘의 힘의 방향이야. 얘는 둘의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둘을 뺀 거 아니야? 둘다리라는 것처럼 얘는요? 같은 방향으로 가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한테 가해지게 되는 전체 합력은 알짜 힘이라고 할까? 알짜 힘이 얼마나 돼? 이 친구는요? 알짜 힘이 A 빗면 힘 더하기 MB의 G가 되는 거지. 그쵸? A 빗면 힘 더하기 MB의 G가 돼. 세 번째 그림 한번 해볼까? 세 번째 그림은 상황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B가 여기에 달려있고 A가 여기에 달려있네요. 그쵸?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여기서의 알짜 힘은 B의 빗면 힘 위치가 여기서의 알짜 힘은 B가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는 B의 빗면 힘 더하기 얼마? MA의 G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알짜인 합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 이 친구들이 움직인대. 자, 그럼 봐봐. 이만큼의 알짜 힘이 질량이 다해서 얼마? MA 더하기 MB만큼을 움직이고요. 첫 번째가 가속도가 8A라고 되어 있어. 알짜인 F는 질량 MA를 쓴 거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겠어? 는 MA 더하기 MB 어차피 물체가 똑같으니까 전체 총 질량은 똑같아. 곱하기 17의 A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풀기에 앞서서 조금 식정리를 하면은요, 결국에 봐봐. 이거랑 이거가 몇 대 몇이라는 뜻입니까? A의 빗면 힘과 MBG를 더한 거, B의 빗면 힘에다가 MAG를 더한 거를 비교하면은 8대 17이 돼야 되지 않아? 어차피 MA 더하기 MB 똑같이 공통항이고요. AA도 똑같이 공통항이잖아. 쟤네 둘이 얼마야? 몇 대 몇이라고요? 8대 17이 된다는 거야. 그쵸? 다시 한번. 쟤랑 쟤가 8대 17이 돼. 그러면 어디를 좀 지우고 싶은데 첫 번째 거를 좀 지울게요. 왜냐면 첫 번째 거에서는 첫 번째 거에서 얻었던 게 이거지. MB의 G가 는 A 빗면 힘이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거에서 알았잖아.
이거를 대입을 해야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나와 있는 정보들을 요거만 지우고 정리를 좀 해주면은 A 빗면 힘 더하기 MBG 대 B 빗면 힘 더하기 MAG를 했더니 얘네들이 얼마이다? 8 대 17이다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여기서 근데 하나 또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야 이거 아직 안 지운 이유가 있거든요. A의 빗면 힘과 B의 빗면 힘은 차이가 왜 나냐? A랑 B의 질량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얘네 둘의 빗면 힘은 A와 B의 각각의 질량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별개의 영향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같은 빗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비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도 염두를 조금 해놔야 되기는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A랑 B 중에서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 A랑 B 중에서 그림 가를 봐봐. 그림 가를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림 가를 보고서 A랑 B 중에서 누가 더 무거울까? A가 더 무거워야 될 것 같아. 나머지 친구들도 그림 가 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봐볼래? A가 더 무거운 거 찾았어 혹시? 유민이는? A를 지금 빗면에 올려놨잖아. 빗면에 올려놓으면 그냥 생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어때? 힘이 조금 감소하지 않아? 그치? A를 빗면에 올려놔서 힘을 감소시켰더니 B랑 똑같대. 지금 상황이 그거잖아. A를 빗면에 올려놔서 힘을 감소시켰더니 누구랑 똑같더라? 이제 B랑 똑같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고 요게 잠깐만 그래서 문자를 하나 더 쓰자면은 얘네 둘이 A 대 B, MA랑 MB에 관한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MA 곱하기 네모라고 표현을 해볼 거고요. 이 친구는요 MB 곱하기 네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얘네들의 값이 각각의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잖아. 그래서 MA 곱하기 네모, MB 곱하기 네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MA 곱하기 네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조금 내가 생각을 하고 할 거, 요 문제가 내 다른 문제랑 착각을 했거든. 요 문제가 그 식별형을 한번 거쳐야지만 풀리는 문제긴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잘 봐보세요. 양변을 MA로 나누든가 MB로 나누든가 하는 게 필요해. 양변을 MA로 나누잖아? 그러면 네모 더하기 MA분의 MB의 G가 아니지 잠깐만 양변을 이 문제는요 양변을 이게 안 보이는 문제긴 하는데 MA의 네모로 나누잖아. 양변을 MA의 네모로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좌변 같은 경우에가 1 더하기 MA분의 MA 네모분의 MBG가 돼요. 그쵸? 우변의 경우에가 어떻게 되냐? MB 네모잖아. MA 네모로 나누니까 MA분의 MB 더하기 네모분의 G가 됩니다. 우변이. 그쵸? 식이 조금 재밌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를 보면은 MBG랑 MA 네모가 똑같거든요. 쟤를 보면은 MBG랑 MA 네모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이 돼. 그래서 얘가 2 대 요거가 되고요. 그럼 지금 8 대 17이잖아. 그러면 2 대 얘가 4분의 17 값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변이 얼마로 정리가 되는 거냐? 우변이 MA 더하기 MA분의 MB 더하기 네모분의 G 값이 4대 17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들고 이제 마지막 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른 문제랑 사실 착각을 해가지고 주기는 했었는데 원래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봐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식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양변을 나누는 게 있기는 하다. 근데 이 뒤쪽 부분에 식 계산하는 거는 말고 앞쪽 부분에 우리가 운동방정식 세워서 8대 17이다 뽑은 거 있잖아. 그 다음 여기 이제 MA 네모 처리 이거는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데 이것저것 쓰이게 될 거고, 얘는 좀 투머치하니까 지금은 여기서 커트를 할 겁니다. 이 뒤쪽까지는 우리가 보는 게 의미가 없거든. 여기는 단순 계산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 정리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잠깐만 보여주긴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여기가 있으면 요쪽으로 MBG고요. 요쪽으로 A가 받는 빗면 힘, A 빗면 힘인데 A가 이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을 나는 MA의 네모라고 잡겠다고요. 여기도 MA의 네모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는요 MB의 네모라고 빗면 방향의 힘을 B의 빗면 힘을 MB의 네모라고 잡으면은 문제 풀 때 방향이 열린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우리 프린트에서 풀었던 문제 들고 왔니? 안 들고 왔어? 그거 맨 뒤쪽에는 좀 풀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요거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 좀 가지고 와볼게. 그쪽은 지금 우리가 칠판에 놓은 수준까지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할만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52번 문제는 너네가 보면서 자료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52번 문제를 보면서 자료 정리를 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다 처음 보는 거니까 내가 제시한 방향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자, 여기가 질량이 3M짜리가 달려있고요. 여기가 질량이 2M짜리가 달려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질량이 얼마야? 4M짜리가 달려있고요. 여기에 질량이 얼마야? M짜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질량이 M, 2M, 3M, 4M짜리는 힘을 할 때 엄청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을 FA라고 표현할 겁니다. A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을 얼마라고 표현할 거야? FD라고 표현할 거야. 그쵸? 유민이 칠판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은 이거 누가 B잖아?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은 FB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은 FC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BC는 같은 빗면상에 있잖아. 그러니까 FB와 FC는요 몇 대 몇이야? 3대 2를 가져. 요게 우리가 문제 풀 때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자를 아니 3대2의 관계를 가지면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 요거를 3의 소문자 F, 얘를 그러면 2의 소문자 F라고 쓸 수 있지 않겠니?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세팅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래? A1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 여기에 A1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지금은 모르겠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끊는데? Q, R, P. 여기를 끊었대. 이거를 끊었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그랬더니 뭐 하고 있대?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 등속도 운동 하려면 지금 얘를 끊었잖아. 얘가 없어져. 얘는 없어. 얘가 없어.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OF가 있고요. 왼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는 FA 더하기 FD가 있어. 이거 몰라. 근데 두 번째는요. 등속도 운동이네. 그러면 전체적인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친구가 3F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얼마야? FA와 FD잖아. 근데 등속도 운동은 합력이 빵이니까 얘네가 얼마래? 0이래. 똑같대. 그러면 첫 번째 거는요. 다시 자, 등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다 내가 이거를 D를 단 거 아니야? C를 단 거 아니야 결국에. 그럼 어느 쪽으로 가겠어 가속도가? 이쪽으로 가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가 OF는 아니 OF 빼기 FA 더하기 FD를 했더니 는 전체 질량이 다해서 얼만데? 5M, 9M, 10M이지 10M 곱하기 A1 요거 어떻습니까? 요게 합력 F는 MA 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요게 이제 얼마니까? 3F니까 얘가 이제 얼마야? 2F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나요? 끊었대. 그래서 누구를 끊었대? Q를 끊었대. P를 끊었대. 그쵸? P를 끊었대.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끊는데? P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끊는데? Q를 또 끊었대. 얘들아 그럼 여기서 Q를 끊으면 얘 또 어디로 갈까? 자, 그러니까 2번이 기준이야. 2번이 3F랑 FA랑 FB가 있어. 얘를 끊어버리면 어디로 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얘를 끊어버리면 얘가 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은요 어떻게 돼? 3번의 경우에는 3번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 첫 번째 거 상황은 보이죠? 두 번째 거 상황이 그러니까 3M짜리가 왼쪽으로 3F고요 이미. 잠깐만. 이쪽으로 3F고요. 그 다음에 M짜리랑 4M짜리랑 그 다음에 M짜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FA고요. 이쪽으로 FD인 상황이 어떻게 돼? 평행한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힘의 평행 이걸 끊었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3F 빼기 F의 A는 얘네도 끊고 얘도 끊겼잖아. 질량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7M이겠죠? 7M 곱하기 A2가 된다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3M짜리랑 4M짜리가 얘네만 남았잖아. 나머지가 다 떨어지고 이쪽 방향으로 3F고요. 이쪽 방향으로 FA입니다. 괜찮나요? 이거를 너네가 문제 풀면서 여기가 1번이네, 여기가 2번이네, 여기가 3번이네가 돼야 돼. 마지막 4번이 뭐가 있어? P를 끊은 후 C와 C가 질량 2M짜리지 P를 끊었어. 이쪽으로 힘을 얼마를 받아? 2F를 받아. 그쵸?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P를 끊은 후 Q를 끊은 후 D는요. 질량이 얼마야? D는요. 얘가 이제 누구야? C고요. 얘가 D인데 질량이 M짜리가 빗면 방향으로 얼마를 받아? FD를 받아. 둘의 가속도가 어떻대? 똑같대. 그치? 둘의 가속도가 똑같대. 실을 다 세웠어. 요거까지 먼저 정리 좀 해볼까? 지금 문제 분석을 한 겁니다. 52번에서 문제 분석을 한 건데 근데 냉정하게 너네가 이 식을 분석 뭐 문제에다 풀어도 되고 노트에다 풀어도 되고 편한데 작성을 하십시오. 근데 정말 냉정하게 요 식 세우는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었냐 하는 거야. 세우는 것까지는 할만하잖아. 그치? 세우는 것까지는 할만해. 세우는 것까지는. 여기서 이제 밑에서부터 굳이 풀자면은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F는 MA를 썼을 때 가속도 A가 M분의 F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가속도가 M분의 FD가 될 건데 둘이 어때? 똑같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소문제 F야. 그럼 얘가 소문제 F니까 얘는 얼마야? 2F가 돼. 그쵸? 여기에 힘이 얼마야? F가 되네. A2는요. 그러면은 7M분의 F가 되는 거고. 맞나요? A1은 나왔잖아요. A1은요.
5n분의 f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a1 대 a2는요 5대 7대 5겠네. 7, 그러니까 지금 5n분의 f랑 7n분의 f면 7대 5가 되겠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킬러 문제들을 풀 때 좀 추구하는 게 자꾸 이런 방향이거든. 결국 이거 내가 아까 너네 식 세우고 나서 뭐 했어? 너네 식 세우면서 이 식 세우면서 F는 MA에서 벗어나는 거 있어? 없지 않아? 그렇잖아. 물론 상황을 내가 머리를 좀 써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굳이 따지면 F는 MA에서 벗어난 건 없어. 그렇잖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F는 MA로 풀고 있단 말이야. F는 MA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 공식 아니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기본 개념에서 일단 문제를 푼다. 다른 별다른 기교를 넣지 않고 요 작업을 어릴 때 하면은 좋아. 어릴 때 하면. 그리고 막 예쁜 스킬 같은 거는 나중에 나이 먹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해보니까 나오는데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은 그냥 펜을 좀 써봐오면 좋겠단 말이지. 너를 조금 알겠나요? 앞쪽에 있는 속력, 속도, 가속도, 그 VT 그래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어보고 아니 뭐 하면 나오겠지 하는 마인드로 이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기는 합니다. 괜찮죠? 괜찮니?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알겠니? 그래서 정리할 거 있으면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가 다 된 사람은 정리가 다 되면은 59번 문제 할 겁니다. 먼저 이거 정리부터 해주세요. 풀이 그림이랑 잘 옮겨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체크하고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야. 풀지 말고요. 첫 번째 거는 정지에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기를 요거를 x의 m이라고 질량을 바꿔달라고 했어. 얘는요 질량이 얼마입니까? m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친구는 질량이 얼마야? 4m이거든요. 괜찮나요? 그냥 쌩으로 떨어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4mg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빗면 방향은 아까 얘가 대문자 m이면은 질량비가 되는 건 맞는데 얘를 내가 xm이라고 표현하니까 질량비가 1대 x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봐봐. 이 친구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을 문자를 적절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여기는 mg 코사인 세타를 쓴다니까. 근데 2학년에서는 요거를 내가 f라고 치환을 해줄 거야. 그럼 얘가 얼마일까? 질량이 m짜리가 이 빗면에 있으면 힘이 f야. 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얼마야? x f 더하기 f가 얼마이다? 4mg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치? 요게 가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야. 왜? 정지에 있다고 돼 있잖아. 그쵸? 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 친구가 질량이 4m짜리고요. 여기가 질량이 소문자 m짜리, 여기가 질량이 x의 m짜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얼마야? 4의 f를 받아. 왜? 아니 m짜리가 f를 받았으니까 4m짜리는 4f가 될 거 아니야. 같은 빗면이잖아. 내가 이거 하면서 각도를 변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mg가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x의 mg가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따지고 보면 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냥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계산이 엄청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풀었는데 나는 도르래가 나오면 특히 여기에 고정 도르래는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얘네가 이렇게가 한 줄인 것처럼 이렇게가 꺾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바짝 핍니다. 그럼 피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질량이 4m짜리와 질량이 m짜리와 질량이 x의 m짜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왼쪽 방향으로 4F의 힘을 받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F에 관해서 mg에 관해서 막 식들이 있으니까 저거는 참고를 해야겠죠.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mg를 받고요. 이쪽 방향으로 x의 mg를 받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맞나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러면 자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장력이 P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3분의 10의 mg로 당긴대. P가 B를 3분의 10의 mg로 당기거든. 근데 그러면 요 사이가 가운데 C로 연결된 게 작용반작용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잡아봐. 자, 잡아봐. 자꾸 뺏기면 안 돼. 자, 내가 당깁니다. 지금 우리 다둘 사이가 움직이지 않죠. 힘을 더 세게 점점 주고 있어. 내가 세게 당기면은 얘도 더 세게 당길 거 아니야. 요게 작용반작용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걸려있는 실도요. 실이 M을 당기면은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얘도 당깁니다. 그렇지 않겠어? 똑같은 크기의 힘과 방향으로 저 친구 X의 M도 당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딴 거 아니고 얘만 딱 꼭 집어서 볼 거거든요. 자, 전체적인 거를 봅시다.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요거 식정리 좀 잠깐만 해놓을게. 이 친구가 식정리를 하면은 X 더하기 1의 F가 되고요. 그쵸? X 더하기 1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힘이 얼마가 돼? X 더하기 1의 mg 빼기 4F가 되지 않을까? 전체 합력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 그쵸? 이거 잠깐 왼쪽으로 조금만 더 쓸게 다시. X 더하기 1의 mg는 빼기 4F 전체 합력은 질량은 다해서 얼마입니까? X 더하기 5의 M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F는 MA식이 세워지면은 F는 MA식이 세워지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전체 가속도가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질량이 X의 M짜리를 내가 뜯었어. 질량이 X의 M짜리를 뜯었는데 요거는 외부에서는 오른쪽으로 XMG만큼의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이 친구가 실이 내 뒤에 엉켜있는 실이 나를 당길 거 아니야. 실이 나를 얼마? 3분의 10mg로 당긴단 말이야. 그럼 얘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합력이 얘관에서 합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x-3분의 10의 mg 자꾸 왜 위치가 마음에 안 들지? 요거 아닙니까? 따로 뜯었을 때. 근데 우리가 운동방정식 해석을 할 때 전체 가속도랑 개별 가속도랑 똑같거든. 전체 가속도랑 개별 가속도랑 똑같이 돼야 된다고요. 그쵸? 잠깐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겠죠. 전체 가속도랑 개별 가속도는 똑같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누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식이 하나, 식이 두 개, 저것까지 포함하면 식이 세 개.
총 내가 식을 3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식이 3개인데 미지수는 x도 미지수고 f도 미지수고 a가 미지수네. 식 3개 미지수 3개니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는 합니다. 식 3개 미지수 3개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긴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좀 해놔볼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 자체는 또 할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문제를 보면서 이런 식들을 자꾸 쓰는 것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야. 식을 마감해서 푸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연습해야 될 거고 일단 여기까지 식 정리를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식 세우는 것까지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식은 정리하면은 x 플러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쪽 부분 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할 거고. 정리가 되면은 밑에 있는 60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60번 문제는 풀만 할 것 같은데 문제 파악을 해봐서 60번 문제는 풀만 할 거예요. 하고 유민이는 가방이랑 옷이랑 챙겨서 옆으로 이동하자. 지금요? 네, 지금요. 이거 잘 어렵다면서? 네. 그래서 옆에 넘어가서 2학년 오투 문제 좀 풀다가 가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앞에 있는 기본 개념은 듣고 이쪽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옆에 넘어가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밑에 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건 잘 됩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하고 있는 건가? 힘은 표현 한번 해봤어? 아 이거 하는 거 아니구나. 저건 더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빗면 방향이 있잖아. 여기도 똑같이 빗면 방향의 힘은 그냥 F라고 하는 거고, 이쪽 방향에는요 중력을 받은 거는 이제 뭐 MBG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칠판의 이 그림들, 힘이 표현된 그림들을 그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까지만 요거하고 다음 주에 역학적 에너지 단원이 바뀌어. 내용이 연결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오늘 하필 딱 얘기했잖아. 진행하는 거에 제일 마지막 타임에 들어와가지고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과정 자체는 뭔 말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하잖아.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그 정도 얻어가면 되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막힌 친구들은 칠판을 잠깐 보면은 좋긴 합니다. 처음에 P점에서 가만히 놓았대. 요게 포인트야. 가만히 놓았더니까 이 친구가 움직이긴 하는데 MA가 딱 P점에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움직이긴 할 거 아니야? 처음에 속도가 얼마나 뜻이야? 자, 내가 가만히 P점에서 잡고 있다가 놓은 거 아니야? 처음에 속도가 얼마나 뜻이야? 0이야, 0. 처음에 잡고 있다가 내가 이걸 가만히 놓았잖아. 처음 시작했을 때 속도가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0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무언가가 썸띵으로 됐다는 거거든. 차이점 조금 알겠나요? 다시 한번. 처음에 내가 얘를 가만히 놓았더니 처음에 속도가 0이네. 그러면 자, 여기가 VT 그래프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처음에 P에서 Q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P에서 Q로 이렇게 가. B가 달려있으니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더 세니까 사실 이쪽으로 쓱 움직이겠죠. 얘가 당긴 힘이 세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6m를 이동하는데 몇 초가 걸렸대? 3초. 그럼 A가 6m를 움직이는데 3초 동안에 1초, 2초, 3초 동안에 6m를 가려면 처음에 정지해서 스타트를 했잖아. 6m를 가려면 끝났을 때가 얼마가 돼야 돼? 12m가 돼야 되지 아닌가? 4m. 4m/s가 돼야지 민넓이가 6m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돼야지 이동거리가 6m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A의 초반 가속도가 3분의 4야. A의 초반 가속도가 3분의 4입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끊어진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3분의 4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우면은 A 같은 경우에가 빗면 아래 방향으로 받는 빗면이니까 우리가 F라고 잡을 거 아니야? 얘는요 MB의 G라고 잡겠죠. 그럼 얘는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돼? MB의 G 빼기 F는 MA 더하기 MB의 A인데 F는 MA를 세우면 근데 A가 얼마래? 3분의 4라는 거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이동거리, 기울기가 가속도가 해당하게 되니까 3초 동안에 4m/s를 변했으니까 MA 더하기 MB의 3분의 4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중력과 속도가 하나 더 있네. 중력과 속도가 10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10MB로 바뀌어야지. 중력과 속도가 여기가 이제 요게 10이라고 되어 있잖아, 문제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했니 혹시?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아니, 여기까지 했으면은 목표 달성을 한 거야. 내 목표는 일단 여기까지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네 근데 이것까지만 세워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상위 20% 안에 들거든? 20%면 잘한 건가 하는데 20%면 잘한 거는 아니기는 해, 사실. 3등급이면 인서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상위 20%면 잘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면 해도 지금 단계에서 충분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얘들아. 자, P가 있고요. 그러니까 Q가 있잖아. 요 점에서 실이 딱 끊어지는 순간 A는 힘을 어디로 받을까? 실이 끊어졌어. 그럼 A가 받는 힘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B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A는 힘을 어디로 받아? 이쪽으로 F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서 생각, 끊어지자마자 A가 뒤로 갈까? 아니야. 자, 끊어졌을 때 A의 속도는 얼마일까? 아니야. 4m/s야. 그렇지 않아? 끊어지는 순간 A는 이쪽 방향으로 4m/s야. 근데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왔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냐? 이때 또 4m/s가 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 내용은 단순하게 이쪽 F는 MA 쪽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쪽으로 들어가야 돼. 자, A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이때 A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원래 그 지점을 가져왔으니까. 그럼 A의 위치 에너지가 똑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야 돼. 다만 그 전에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인데 지금은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A의 처음 속도가 이 4m/s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면 A의 속도가 4m/s인 거 처음 걸 알잖아. 그 A의 속도가 증가하겠죠. 4m/s에서 시작을 끊었는데 1초가 지났더니 쓱 올라가서 이동거리가 6m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혹시 이거 암산됩니까? 끝났을 때 몇 미터일까? 응답이 1초. 8m/s가 돼야지 중점이 6m/s가 돼서 넓이가 1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야? A가 이때는 4m/s 제곱이 되는 거야. 이때 가속도가. 근데 이때는 A는 어떤 상태인데 F는 MA 곱하기 4라는 거야. 그렇잖아. 얘는 F만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들고 앞으로 가서 대입을 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가운데가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10MB 빼기 소문자 F가 얼마인지 나왔어. 4MA는 3분의 4 MA 더하기 3분의 4의 MB가 되는 거잖아. 정리하는데 분모가 나오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통분하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 풀 때 너네가 조금씩 가져가면 좋은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통분을 나중에 하는 걸 싫어해. 처음부터 통분합니다. 봐봐. 이렇게 해볼게. 3분의 10MB 아니지 미안 30MB 빼기 12의 MA는 4MA 더하기 4MB 이렇게 쓰면 어때? 분모에 3으로 통분한 거잖아. 따로따로 안 쓰고 한 번에 하는데 어차피 내가 비례관계로 MA 대 MB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내가 예의상 쓰긴 했지만 문제 풀 때 얘가 작동을 안 하지 않을까? 그냥 빼고 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싹싹 정리하면은 26의 MB는 16의 MA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59번 같이 나오는 문제보다 사실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VT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있잖아. VT 그래프 해석하는 거랑 연계해서 나오는 게 조금
조금 더 많이 흔하게 나오는 친구입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법칙만 가지고 답을 뚝딱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뭔가 필요한 도구들을 끌어와야 돼서 이런 게 들어오면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하죠. 요거 풀이 과정 그림 포함해가지고 적어놔야 돼. 그림 포함 안 하면 너는 나중에 까먹어. 그리고 되면은 53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 될 것 같아. 요거 하고 53번 풀어봐. 옆에 잠깐 좀 보고 올 테니까. 그래서 빗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얘들아. P 2초일 때 Q를 지나고 4초일 때 Q를 지나잖아. 그럼 이 사이에 뭐야? 위에 올라가서 꼭지점 찍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움직임이 똑같거든? 올라갈 때 느려지는 거랑 내려갈 때 빨라지는 거랑 움직임이 대칭 관계거든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까지 가는데 꼭지점에 3초일 때 도달하는 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뭐 기울기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3초일 때 정지한다는 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저게 4초일 때 다시 시점에 온다는 것은 3초일 때 정지한다는 거야. 3초일 때. 그거를 알면은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프가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에서 3초까지만 중요하지 0에서 4초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0초일 때가 P고요. 2초일 때가 Q고요. 4초일 때 Q라는 거는 중간에 3초일 때 꼭지점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3초일 때 꼭지점을 찍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요게 VT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리냐? VT 그래프를 3초까지 그리잖아? 그럼 속력이 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야. 쭉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근데 2초까지가 이동거리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8m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여기도 이거 한번 봐봐. 재밌는 이거 뭐 계산을 하고자 하면 하겠죠. 근데 자,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밑변 더하기 아랫변 안 쓰고 요 사다리꼴 넓이가 8m야. 오늘 계속 했던 거야. 요게 8m가 되려면 밑변이 2잖아.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요 중점이 4m/s가 되겠네. 그렇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가 2점이랑 2점이 얼마인지 몰라요. 알고 있는 건 요점은 알아. 4m/s고 0m/s네. 여기가 1초잖아. 2초가 3초잖아. 그럼 2초일 때가 2m/s가 되겠네. 이때는 그럼 6m/s가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고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자, 봐봐. 이게 8m/s면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려줄까? 지금 내가 그린 이 삼각형들이 다 넓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삼각형이 이 구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8m래. 얘는 1m가 될 거 아니야? 토탈이 9m가 돼야 돼. 그쵸? 그럼 토탈이 9m가 되려면 가로가 3초니까 높이가 6m/s가 돼줘야 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이거를 통해서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네요. 맞나요? 그러면 요게 방향이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자,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질량이 m짜리가, 그러니까 A의 질량이 얼마야? 2kg. A는 질량이 없네요. A는 질량이 안 나왔고 M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얼마야? 2kg짜리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N을 당기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소문자 F를 당기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 전체 가속도는 F-20는 M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속도가 왼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풀어도 되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는 문제 풀 때 필요는 없어. 왜냐면 자, 봐봐.
전체가 속도가 2m/s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F나 M을 구하시오 하면 이걸 구해야 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A가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래. 근데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랑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어떨 거야? 똑같지 않을까? 첫 번째 적용이니까. 아까 우리 연필 적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이 B를 당기는 힘으로 가요. B만 뜯어봅니다. 2kg짜리 B가 오른쪽으로 20N인데 왼쪽 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가 있으려면은 토탈 4N의 합력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20인데 왼쪽으로 4가 되려면 왼쪽으로 24N을 당겨야지 정답이 되지 않겠니? 이것만 계산했지? 네. 이것만 계산하면 근데 뭐가 의미가 있어? 이것만 계산 정지했으면 얘가 맞아. 얘가 등속동도가 맞긴 하는데 이미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야. 어차피 내가 M이나 F 같은 거를 문제에서 굳이 필요하지가 않거든. 그 M과 F 쪽이 아니라 반대쪽의 시야를 이렇게 획 넘겨가지고 반대쪽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를 본다는 거지. 알겠나요? 사실 이 정도 선까지는 이제 보면은 번호가 한 자릿수 때잖아. 한 자릿수 때 정도는 한 번씩은 시도해볼 범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괜찮나요? 다음 주까지는 진행을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딱 시험 한 달 전이니까 3월달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관련된 수업을 할 거고 4월달 글쎄 4월 첫째 주까지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상황을 좀 봅시다. 학교 시험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가져가는 게 있긴 하니 가져가는 게 있긴 핸드폰 한번 꺼내볼래? 내 거 전화번호 줄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럼 내 거 전화번호를 알려줄게. 010 자가 5689 5879거든. 학교 학년 이름 써가지고 보내주면은 내가 저장해서 우리 공지나 문제 나가는 톡감 있어요. 이 톡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거 조금씩 나가거든. 이제 그거 한번 풀어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니 오늘 한 거에서?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한번